네, 이렇게 연기 인생 50년, 이른을 훌쩍 넘긴 윤여정 배우가 들어올린 아카데미 연기상 트로피는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요. 영화평론가인 강유정 강남대 교수와 함께 이번 수상의 의미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여정 배우 스스로도 운이 좀 더 좋았다고 말했듯이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오스카의 선택은 윤여정이었죠. 74살입니다. 그러니까 47년생이고요. 네. 글렌 클로즈가 동년배 여배우로서 그녀에게 특별한 또 찬사를 보낸 이유도 있겠죠. 네. 아주 예외적으로 나이가 많은 배우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아카데미에서 주연상을 받은 다른 후보도 있었고, 네. 그리고 아카데미 그리고 미국 영화의 신성으로 떠오른 젊은 배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상을 예측하면서도 혹시나 이변이 있지 않을까 좀 두근두근했는데 다행히 이변 없이 윤여정 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이 미나리의 할머니 역이 전 세계의 관객들에게 주는 울림이 좀 남달랐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윤여정 씨가 할머니 연기를 보여주긴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서양 영화라고 할지라도 글렌 클로즈가 연기한 힐빌리의 노래에서 나오는 할머니도 그냥 전형적인 외할머니입니다. 언제나 안아주고 그리고 좀 부모의 부재를 채워주는 그런 캐릭터였고 애니메이션 코코를 보더라도 언제나 잘못을 감싸주는 할머니인데 맞습니다. 이 윤여정식 할머니 조금 다릅니다. 하루 종일 TV를 중독자처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상 소감에도 나오긴 하지만 마운틴듀, 그러니까 이슬 먹자고 하면서 그렇게 음료수를 달라고 하기도 하는 장면들이 화투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보통의 외할머니와 다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친숙한 측면도 있어서 한국어 연기로 한국의 할머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국적인 할머니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개성이 살아있는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그 연기에 대한 독해, 해석에 또 높은 평가를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수상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4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죠. 당시 1인치 그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는 쾌거라는 찬사가 쏟아졌는데 사실은 연기상에는 후보에도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윤여정 배우의 수상은 한국 영화가 또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생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랙 코미디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웃어야 될까 혹은 여기서 울어야 될까 아니면 공포스러워야 될까가 한국 관객에게도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봉준호 감독에게 익숙한 영화 전문가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관객이 볼 때는 이 연기에 대해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 원고를 보자면 4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젊은 한국 이민자 가족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이민자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들과의 경험에 따라서 정서적인 공감대, 이거는 한국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이야기다라는 점에서 정서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아마도 윤여정 씨가 한국어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오해가 없이 저런 감정이었겠구나라고 이해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적인 측면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여배우들의 연기는 세계 3대 영화제에서 꾸준히 인정을 받아왔죠. 이제는 미국 아카데미까지 석권한 셈이죠. 벌써 87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강수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바지라는 작품 자체가 동양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숨겨진 비화, 설화 같은 이야기들을 증폭해서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면 미량 같은 경우는 이창동 감독의 페르조나라고 부르겠죠. 이창동 감독의 영화 세계를 압축한 여배우로서 상을 받고 김민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이 감독의 어떤 페르조나라기보다 말 그대로 영화에서 이 할머니가 없으면 중요한 서사적인 고비가 생기지도 않고요. 좀 해결도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카데미가 생각보다 말 그대로 아주 학술적인 아카데미카 선택을 하는 그런 모임이기도 한데요. 여배우 이런 어떤 기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연이라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조연이라면 영화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를 윤여정 배우가 굉장히 영리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보여줬다라고 평가한 게 바로 조연상 수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 영화계에서는 여성 배우들의 입지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한국 영화계에 오래 남아있는 습성 중 하나가 트로이카라던가 여성 전성기 이렇게 해서 전성기 배우를 좀 한정짓는 특히 연령에 의해서 한정짓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20대에서 30대까지 한창 활동할 시기를 지난 여배우들은 애매한 역할을 고민하다가 그냥 영화계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숱했고요. 네. 또 두 번째 문제는 아마 대개의 한국의 대중 영화 그리고 흥행 영화들은 남성 중심적인 영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폭 영화라던가 혹은 뭐 갱스터를 그리고 있는 뭐 검찰, 경찰, 형사가 등장한 영화 워낙 많다 보니까 여성이 되게 중요한 윤여정 씨가 미나리에서 맡은 것 같은 키 역할을 하는 영화가 좀 드물었는데요. 감독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여성 배우가 부족해서 여성 중심 영화를 만들기 어렵다. 네. 반대로 여성 중심 영화를 만들기에는 한국 영화의 어떤 대중적인 호응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윤여정 씨가 보여주듯이 역할이 있으면 배역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 한국 영화계, 극장가 참 많이 힘든 상황이죠. 이번 윤여정 배우의 활약이 이런 침체된 한국 극장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십니까? 미나리가 그래도 이 불황 가운데 100만 가까이 관객들을 모았습니다. 20억 정도 들어간 작은 규모의 독립영화인데 이 정도 관객을 모으는 건 평상시라고 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마 컨벤션 효과라고도 하죠. 이렇게 수상 결과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영화관을 가실 테고 그리고 김기현 감독과 함께 작업한 데뷔작도 영화관에 걸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로 오랜만에 좀 이런 축제 그리고 경사스러운 분위기인데 조금 암울한 코로나 상황이지만 한번 조금 출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유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